이제 AFC 북부지구 팀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난 시즌의 순위의 역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제 전교 1등 있죠? 신시내티 벵갈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7명을 지명을 했는데요. 이제 전교 1등답게 뭐 뒤에서 1등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1등은 1등이니까 전교 1등답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드래프트 픽을 하나도 트레이드하지 않고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 드래프트 전체 1픽을 가지고 있었던 벵갈스예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바꿔줄 쿼터백을 좀 뽑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시즌 벵갈스가 굉장히 오프 시즌이 바빴습니다. 원래 이제 벵갈스의 오프 시즌 하면 전형적으로 너네 뭐 우리 좀 보고 있을게. 우리 그러면 남는 애로 싸게 데리고 갈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오프 시즌은 굉장히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를 총 쓰면서 8명의 FA를 보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디펜스 선수들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오펜스에서도 뭐 제이비어 수아필로 같은 가드도 데리고 오고 뭐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1라운드에 뽑았던 조나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못 나왔다가 이번 시즌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옛날에 이제 벵거 감독님이 주로 하던 얘기 있거든요. 그렇죠. 데니 웰백의 부상 복귀는 새로운 선수의 영입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뭐 어쨌든 못 뛰었던 1라운드 선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새롭게 이제 팀의 전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 선발로 뛸 선수들이 굉장히 좀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오프 시즌 움직임의 핵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1라운드 1번에 지명이 된 조 버로우 선수입니다. 저희가 그 1라운더 선수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그 18시즌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19시즌에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을 쓰면서 거의 뭐 역대급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번 픽감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벵갈스에 지명이 된 조 버로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 드래프트 1라운드 1번에 이제 거론이 될 때만 해도 이 선수가 1라운드 1번 픽으로 뽑힐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라운드 1픽은 사실상 예정된 거였고 뭐 벵갈스가 뽑느냐 아니면 다른 팀이 이제 트레이드업을 해서 올라오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만 있었지 사실상 이제 버로우가 1라운드 1픽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버로우가 이제 벵갈스에서 뛰는 걸 좀 거부할 것이라는 이제 썰이 좀 돌았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벵갈스와 버로우가 큰 마찰 없이 어쨌든 동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벵갈스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012 시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앤드류 럭을 뽑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 시즌 이제 2011 시즌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2승 14패를 기록을 했었고 앤드류 럭을 뽑은 이후에 이제 2012 시즌에 11승 5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던 콜츠였거든요. 아마 이제 벵갈스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뭐 럭이 이제 안타깝게 부상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이르게 커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로우는 뭐 럭의 그런 길은 좀 닮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예. 좀 긴 시간 벵갈스에서 뛰면서 지금 벵갈스가 사실 슈퍼볼 우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 버로우와 함께 첫 번째 그 우승 반지를 이제 손에 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아버지가 원래 이제 풋볼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그린베이 패커스에 지명이 됐었던 디펜시브 백이었고요. 딱 1년 뛰고 이제 주로 캐네디언 풋볼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포스타 쿼터백 유망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이제 입학을 해서 10경기를 선발로 나왔었는데 2년차 이제 손부상을 당하면서 드웨인 해스킨스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선발 자리를 뺏겼고 그러면서 LSU로 전학을 가서 이제 LSU의 주전 자리를 먹고 지난 시즌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면서 하이즈먼 트로피 상을 수상하고 NFL에 진출했다. 이 정도는 아마 대다수의 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LSU로 전학을 갈 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한 해를 쉬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제 LSU에 등록을 해서 뛸 수 있었고 LSU에서는 석사기를 땄다 그래요. 오. 네. 석사를 따고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5년 동안 학사 끝낼 시간에 이 선수는 이제 석사까지 다 끝냈어요. 대학원생이죠? 그렇죠. 재능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버로 선수가 뭐 주전에서 밀린 아픔을 딛고 이제 넘버원 픽으로 NFL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의 선발 쿼터백이고 이 선수의 성공 여부가 사실 벵갈스 프랜차이즈의 성공 여부와 뭐 미래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수년간 이제 벵갈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했었던 앤디 달튼을 내보내면서까지 네. 이 조버로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던 벵갈스예요. 그래서 벵갈스의 잭 테일러 감독이 1년차 시즌을 굉장히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네. 좀 힘들게 보냈었는데 이 새로운 쿼터백 조 버로와 함께 어떤 반전을 이뤄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 버로우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조 버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NFL 팬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뭐 장점,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게 얘기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즌 프리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시즌에 들어가면 또 경기 리뷰나 뭐 프리뷰 등을 이제 꾸준히 해드릴 텐데 그때 이 조보로에 대한 얘기는 좀 귀가 닳도록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게 잘하는 쪽이든 못하는 쪽이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저희가 좀 차근차근 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 버로우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T 히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33번에 지명이 된 선수가 되겠고요. 클램슨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이 선수 이제 이름이 원래는 타마리우스 히긴스라고 해요.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타마리우스 히긴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줄여서 이제 T 히긴스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이 선수가 테네시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 시니어 시즌에 모두 이제 테네시의 미스터 풋볼에 선정이 될 정도로 풋볼을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스타, 4스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5스타 잘 없잖아요. 이 선수가 몇 안 되는 5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5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요. 미국 내 동 나이대에서 넘버 2 와이드 리시버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1등이 도노반 피플스 존스라는 선수인데 이번 이제 6라운드에 슬픔의 공장에 이제 드래프트가 됐고요. 그 뒤에 넘버 3로 평가받았던 선수가 제리 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이 유망주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되겠고요. 포지션을 떠나서도 테네시주 이내에서 이 세 번째 유망주로 평가가 될 만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처에 있는 테네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이제 클램슨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 클램슨에 진학을 해서 이 티 히긴스 선수가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그 클램슨 소속 역대 1위 그 터치다운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27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27개 기록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던 선수들이 칩스의 세미 와킨스 그리고 이번에 카디널스로 이적한 디안드르 홉킨스 선수입니다. 네.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NFL에서 정상급의 기량을 이제 뽐내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긴스도 이 와킨스나 홉킨스 같은 선수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들도 기록하지 못했던 기록을 하나 이제 히긴스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터치다운은 그 유건 클램슨의 역사에서도 이 T 히긴스 많이 갖고 있는 기록이라 그래요. 이제 벵갈스 입장에서는 지금 제2의 AJ 그린으로 좀 이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193cm의 키도 AJ 그린과 지금 동일한 것으로 이제 프로필상에 나와 있고 뭐 스피드, 캐치 능력, 라우트 러닝 이런 능력들이 이미 NFL에서 즉시 전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평가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뛰어난 스코어로 기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터치다운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고 뭐 사실상 이제 내년이면 이제 AJ 그린과 좀 결별을 하게 되는 만큼 뭐 이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어쨌든 조 버로우의 넘버원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벵갈스의 리시버진 상황을 좀 살펴보면 네. 그 ESPN 기준 뎁스 차트에서 이미 이 T 히긴스 선수가 주전 와이드 리시버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AJ 그린, 타일러 보이드 그리고 이 T 히긴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와이드 리시버가 이제 주전으로 좀 올라가 있는데 네. AJ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그 부상 이전과 같은 뭐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는 상태고 네. 뭐 타일러 보이드 선수는 조금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컴바인 사상 역대 그 최고 40야드 대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팔만 빠른 선수. 존 로스. 네. 근데 이 선수도 계속 좀 몸 상태에 이슈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타일러 보이드를 제외하면 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리시버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T 히긴스가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AJ 그린, 존 로스도 이제 자신들이 가진 기량을 펼칠 수 있다면 뭐 벵갈스가 여전히 좀 구멍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이 리시버진 만큼은 뭐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린만 건강하더라도 뭐 타일러 보이드 선수와 함께 이제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 3명의 선수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발만 빠른 선수는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 선수가 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참 애매하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일단은 ESPN도 이 T 히긴스, AJ 그린, 타일러 보이드를 일단 주전으로 꼽은 것 같아요. 예. 뭐 어찌됐든 이 선수가 빨리 좀 자리를 잡아줘야 뭐 입단 동기인 만큼 이제 조 보로 선수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핫 휠스라는 그 장난감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브랜드의 자동차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장난감들을 많이 사서 그 이제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데 좀 기부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그럴 만큼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이 핫 휠스 자동차가 이 히긴스를 풋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사실 히긴스는 이제 어렸을 때 풋볼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모가 그 히긴스에게 터치다운 3개를 하면 자동차 3개를 사줄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꼬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히긴스가 실제로 터치다운 3개를 기록했고 이제 그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좋은 추억들이 히긴스가 이제 풋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위대해요. 그 이모의 작은 선물이 이 T 히긴스를 이제 풋볼의 길로 인도를 했고 이 히긴스가 나중에 정말 NFL에서 슈퍼스타가 되면 이 핫 휠즈 브랜드의 뭐 CF 모델이 돼보면 어떨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겠네. 네. 아무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인 만큼 좀 염가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T 히긴스 선수였습니다. T 히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3라운드 65번에 지명이 된 로건 윌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와이오밍 출신의 라인베커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많이 봤다라고 하면 뭐 정말 많이 본 선수들이 있지만 뭐 펀터, 키커 이런 포지션까지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뭐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 세이프티, 코너백 거기다 이제 키커와 펀터 역할까지 소화를 했다 그래요. 뭐 정말 다재다능함의 상징이라고 봐야겠죠. 네. 남들이 안 하는 포지션도 소화를 해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투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FBS에 있는 팀들에게는 주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그 중에 단 2개 장학금 오퍼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와이오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래 이제 세이프티로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와이오밍의 장기 계획이 이 선수를 이제 세이프티로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라인베커로 포지션 변경을 시켜야지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 이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대학 레슬링 코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태클을 잘하고 허슬 플레이를 즐겨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연평균 100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아까 이제 세이프티로 뛰다가 이제 라인베커로 전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10kg 정도를 증량을 했다 음.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우,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 것만 이제 힘들다고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살을 찌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사실 고통이 뒤따르는 저는 한 번도 안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류재경 PD는 말랐으니까 이렇게 치우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 류재경 PD는 살 빼는 건 안 어렵잖아요, 사실. 빼는 건 금방 빼지 않아요? 뭐 사실 빼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빼는 건 굉장히 물론 잘 빼긴 하지만 빼는 게 늘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찌는 건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증량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을 그렇죠. 증량시키는 네. 거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16kg의 근육을 이제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피드라든지 파워라든지 물론 이제 파워는 이제 근력이 증강이 되면 물론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근육을 늘리게 되면 스피드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16kg를 증량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형 변화를 통해서 일단은 런 디펜스에 좀 강점이 있는 라인베커라는 평가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벵갈스에게는 꼭 필요한 점인 게 지구 라이벌들을 좀 살펴보면 레이븐스, 브라운스, 스틸러스인데 여기 다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그 러닝백 네. 그리고 그 쿼터백의 탈을 쓴 러닝백이 있습니다. 라마 잭슨, 네. 그다음 이제 마크 잉그램 이 레이븐스에 있고 브라운스에는 이제 닉첩과 카리먼트 듀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는 뭐 지난 시즌 약간 부침을 겪긴 했지만 또 제임스 코너라는 또 좋은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벵갈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 라이벌들의 이제 러싱 공격을 꼭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팀의 니즈에 좀 알맞은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NFL 선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냉정하게는 현재 기량은 이제 스페셜 팀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본 게 네. ESPN 뎁스 차트를 보면 이 로건 윌슨이 바로 주전 라인베커로 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ESPN이 이제 뭐 잭 테일러 감독의 이제 생각을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뎁스 차트에 주전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로건 윌슨 선수가 뭐 그만큼 좋은 선수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네. 어떻게 반대로 보면 벵갈스의 이제 라인베커진이 그만큼 허약하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루키 3라운드 선수가 바로 주전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기존 선수 풀이 좀 약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닉 비질이라고 원래 있던 라인베커가 떠났으니까 뭐 그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NFL 선발 포텐셜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냉정하게 스페셜 팀 정도의 기량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선발 데스 차트에서 선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지난 시즌에 신시내티 벵갈스가 전교 1등을 했는지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벵갈스는 이번에 이제 7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라인베커를 무려 3명이나 뽑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약점을 좀 메우기 위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뽑은 라인베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건 윌슨 다음에 뽑힌 선수가 4라운드 107번에 지명된 아킴 데이비스 게이서 선수거든요. 이제 아팔라치안 스테이트 라인베커인데 이 선수 역시 이제 어릴 적에 농구, 야구, 풋볼, 육상을 모두 이제 병행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고교 시절에 이제 투스타 라인베커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파워5에 소속된 그 학교 중에서는 보스턴 칼리지만 이제 장학금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기를 원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팔라치안 스테이트이 처음으로 FBS에 합류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는 세상에 좀 일찍 관심이 생겨서 1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킴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19시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04개의 태클, 14.5개의 태클 포 로스, 8개의 색, 그리고 8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제 이런 활약들을 바탕으로 그 썬벨트 컨퍼런스의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됐어요. 예. 이제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파워 5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됐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아팔라치안 스테이트가 이제 그 FBS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올라온 지 10년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4년 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새로 합류한 팀답지 않게 이제 컨퍼런스의 좀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 이 아킴 선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시절 수비 코치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수비 코치가 이 선수를 얘기를 하기를 필드 위에 엑스트라 코치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필드 위에 야전 사령관이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우리말로. 어찌됐든 이제 필드 위에서 다른 선수들을 이제 조정하고 그만큼 또 리더십이 있고 이런 선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서 그냥 이제 런 디펜스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이제 자신이 가진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능력도 좀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현대 풋볼에서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아킴 선수의 이제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뽑혔던 라인베커 아킴 데이비스 케이서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5라운드에 뽑힌 선수입니다. 147번에 지명이 된 칼리드 카림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노르데임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켄 카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디라인 코치로 역임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고교 시절에 이제 4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10위권 이내 디펜시브 엔드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풋볼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드래프트를 앞두고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 이력으로 좀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NFL의 이상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손도 굉장히 커서 블로커들 상대하는데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상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19시즌 후반기에 어깨 부상을 안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뭐 좋게 포장하면 이제 투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을 안고도 이제 경기를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후유증이 남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이제 올해 1월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고 뭐 그 수술 이제 회복 과정 때문에 이제 컴바인에도 좀 불참을 했고 예.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러저런 프로데이 같은 것도 다 취소되면서 자신을 좀 이제 보여줄 기회를 많이 잃었고 이제 그러면서 5라운드까지 좀 밀렸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뭐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사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팀을 위해서 이제 경기를 뛰었으니까 이 선수의 어떤 멘탈이나 워크 에식은 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5라운드 147번에 지명이 된 이 칼리드 카림 선수인데 보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디펜시브 엔드 쪽에서 거의 장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프로에 데뷔하는 선수에게 이제 장인이라는 네. 단어가 좀 어울릴까 싶기는 한데 네.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지금 6살 때부터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만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대학 입학,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 졸업 때쯤 이제 자신의 최종 포지션을 정해서 이제 NFL 무대에 진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네. 그 이말년 작가님이 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외길. 그러니까 디펜시브 엔드 외길을 걸어온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는 뭐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벵갈스의 이제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 상황과 좀 이제 결부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칼로스 던넷 그리고 샘 허바드 선수가 일단은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칼리드 카림은 뭐 그들의 이제 백업 내지 로테이션 멤버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칼로스 던넷도 이제 30대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던랩이 벵갈스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해줬고 분명히 프랜차이즈 스타인 점은 있지만 뭐 사실 비즈니스는 또 냉정한 거잖아요. 이제 2년 뒤에도 던랩과
뭐 무조건 연장 계약을 한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던랩과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이 카림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칼리드 카림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6라운드에 뽑힌 하킴 어덴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전체 180번으로 지명이 됐고 캔자스에서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본명이 이제 압둘 하킴 어덴지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대충 어느 동네인지 감이 오시죠? 뭐 좀 농구를 잘했을 것 같은 이름이네요. 보통 이제 압둘 뭐 이런 이름이 이제 아랍계 네, 그렇죠. 이제 혈통인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오펜시브 태클, 디펜시브 엔드를 봤던 선수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 리크루팅 시스템에서 역시나 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던 선수가 아니었는데도 의외로 FBS에서 장학금 오퍼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원래는 형이 공군 풋볼팀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공군팀으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알러지가 있습니다. 캐슈넛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런 땅콩 같은 이제 견과류 네. 종류죠. 근데 캐슈넛이 열리는 캐슈 나무에 이제 알러지 증세가 있어서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캐슈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온나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군 풋볼팀에 이제 입학이 거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공군 복무를 하는 것과 네, 그 캐슈나무 그 알러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제 저도 뭐 한국 공군을 제대를 하긴 했는데 뭐 사실 큰 연관성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입학이 거절됐고 결국 이제 캔자스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에 대한 현재 평가는 이제 당장은 주전 태클로 뛰기에는 좀 파워가 좀 부족하고 백업으로 뛰면서 이제 유틸리티로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태클이나 가드 역할을 이제 왔다 갔다 다 볼 수 있어서 뭐 유용하게 팀에서 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그 좋게 평가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짐 레기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스카우트였고 네. 지금은 이제 시니어볼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번 드래프트에 뽑힌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 중에 최고의 스틸픽으로 뽑은 게 이 바로 하킴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분이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나름 스카우트 출신의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뭐 벵갈스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죠. 뭐 어떤 거죠? 이 선수는 이제 어머니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어떤 과목을 이제 C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 학교 공부를 그렇게 소홀히 할 거면 그냥 풋볼을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하킴 선수가 뭐 그때부터 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와 풋볼을 이제 모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뭐 어머니가 한국 분이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교육열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하킴 어덴지 선수가 6라운드 180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선수 7라운드 215번에 지명이 된 마커스 베일리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퍼듀 출신의 라인베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라인베커, 스트롱 세이프티, 러닝백을 병행했다고 하고요.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집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캠퍼스 근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버카이즈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골수 팬? 그렇죠. 네, 골수 팬으로 이제 자라났는데 근데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이제 장학금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퍼듀 대학으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퍼듀 대학 시절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이제 맞상대를 할 일이 있어서 예. 이제 그 경기에 굉장히 집중력을 이제 가져서 15개의 태클 그리고 픽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사실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퍼듀보다 훨씬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베일리 선수의 어떤 정신력이 통했는지
이 퍼듀 대학이 업셋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전의를 불태우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어서 잘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이 선수는 좀 강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멘탈이 좀 NFL 무대에서 좀 통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칼리드 카림 선수 이야기를 할 때 그 어깨 부상을 안고서도 이제 팀을 위해서 좀 뛴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베일리 선수도 뭐 부상 이슈는 아니지만 굉장히 팀을 위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뭐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증거가 2018년에 이 선수가 이제 4년차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였던 그 뮤직시티 볼 네. 5번 대학과의 경기였는데 이때 14대 63으로 이제 팀이 대패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베일리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뭐 마지막 경기 진 것은 아쉽지만 이제 그냥 드래프트에 나와서 이제 프로 무대에 도전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팀의 대패의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1년 더 뛰기로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한 해 늦게 이제 드래프트에 나왔고 이번 뭐 4월에 이제 벵갈스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이 선수 수비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63대 14로 대패를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취직이 힘들겠다. 취업 재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심리적 가심이 좀 들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는 뭐 7라운드에 뽑힐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량이 좋은데 7라운드까지 내려오면 멘탈이 썩었거나 부상 이슈가 있거나 뭐 이렇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입니다.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터졌고요. 근데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도 한번 터졌습니다. 양쪽 무릎이 이제 다 나갔는데 엉덩이도 이제 수술을 했다 그래요, 작년에. 이 대학 레벨에서도 이런 이제 부상 이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건강할 때는 이제 생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 과연 이제 한 단계 높은 무대인 이 프로 레벨에서도 뭐 통할 수 있는 이제 운동 능력이나 피지컬을 가졌는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이제 뒤따르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재능만 놓고 보자면 장기간 동안 NFL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앞에 굉장히 커다란 단서가 붙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근데 건강만 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보통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제 웬만해선 적용이 되는 단서긴 하지만 이 선수는 유독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선수에 대한 이제 벵갈스의 현실적인 기대치는 지난 시즌에 이제 저메인 프레스 선수가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제 이 선수의 백업 역할 정도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뭐 베일리 선수에 대한 기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가 세 번째 뽑았던 라인베커 마커스 베일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 1픽을 얻으면서 뭐 자기의 픽을 다 사용하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벵갈스에게는 좀 편한 드래프트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크게 머리가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벵갈스의 이제 현재 뎁스 차트를 보면 아마 머리가 좀 아파질 겁니다. 물론 오프 시즌에 이제 부지런히 움직였기 때문에 네. 많은 보강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조금 이제 갈 길이 좀 멀고 네. 이 지구 라이벌들의 전력들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뭐 당장 1, 2년 안에 뭐 벵갈스가 이제 지구 라이벌들을 제치고 뭐 플레이오프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조버로가 지금 이제 NFL에 데뷔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블럭들을 이제 하나씩 올려야겠죠. 네. 결국 이제 조보로 선수의 성공 여부가 이 모든 오프 시즌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픽에 결정적인 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19시즌 벵갈스 팬들이 가장 좀 우울한 뭐 시즌을 보냈었잖아요. 이 조보로가 좀 슈퍼 히어로로 좀 등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슬픔의 공장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